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최만세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인데 10월 1일이죠. 10월달 첫날입니다. 첫날인 만큼 또 여러분과 또 상큼하게 한번 시작을 해야죠. 상큼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또 휴일이에요. 또 국군의 날이고 어떤 우리 조국 위해서 365일 불철주야 진짜 말 그대로 희생이라고 해보겠네요. 헌신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한테 감사함을 느끼는 날입니다. 국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편하게 또 자고 발 뻗고 편하게 자는 거 아니겠어요? 쉬고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군인들에 대한 그 감사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고 하여튼 우리 군인들 위해서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일단 휴일이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쉬시고 영상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대방이 여러분들 그 무례함을 제가 한 방에 박살 내버릴 수 있는 그런 규칙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어떤 사람들은 예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이 있어. 약간 예의가 어긋나는 사람들, 예의 어긋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이 살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 상식 밖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점점 더 무례하게 행동을 합니다. 여기 그런 사람들의 무례함의 싹을 초기에 잘라버릴 세 가지 규칙이 있어. 세 가지 규칙이 있더라. 어떤 규칙이 있냐? 첫 번째, 대충 웃어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상대방이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대충 웃어넘겼다가 집에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려 하는 것은 나를 계속 건드려달라고 이 광고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빠르게 표정을 없애야겠죠. 여러분이 정색할수록 상대방은 위화감을 느껴가지고 다시는 무례한 말을 내뱉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야. 이 대화를 할 때 좀처럼 타인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약간 불안하고 약해 보이기 때문이죠. 약해 보인다.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땐 물론이고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기도 싫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눈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을 피하지 마라.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요. 물론 공격적인 눈빛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무덤덤하되 단호한 눈빛을 보내자는 거죠. 세 번째는 절대 반응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든지 간에 항상 을의 입장에서 이 을의 그 말과 행동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는 차라리 반응해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든 고요함은 결국 상대방을 조급하게 할 거고 관계의 주도권을 빼앗긴 그는 이제 여러분에게 선 넘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 무례한 사람을 마주했다. 그러면은 대충 웃어넘기지 마세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절대 반응해 주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규칙 꼭 유념해서 지혜롭게 한번 대응을 해보십시오. 알겠죠?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주가 많이 빠지니까 다들 지금 난리야. 한때는 주가가 좀 오르고 잘 나갈 때는 장기 투자하겠습니다 하는데 주가 빠지면은 이제 장기 투자하겠다는 소리 안 나와. 다 단기 투자하겠다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같아. 단기 투자인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조급해져.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막 손발이 떨리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일단은 그 내년에 그 전체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 비트 수요의 80% 이상을 고세대 제품인 HBM3E가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시장 조사 기관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하여튼 각각 올해 상반기하고 3분기에 HBM3 12단 샘플을 고객사에 제출을 하고 현재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하이닉스는 최근에 메모리 업체 중 가장 먼저 현존의 그 최대 용량이죠. 36기가짜리 HBM3 12단 제품 양산에 돌입한 상태로 연내 엔비디아의 제품을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트렌드포스는 AI 플랫폼이 차세대 HBM 제품을 더 많이 채택함에 따라서 내년에는 절반 이상이 HBM3 12단 제품에서 수요가 발생할 거라고 하네요. 내년에 하반기에는 HBM3 8단에 이어서 12단 제품이 주요 AI 경쟁업체들이 주문하는 그 주류 제품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B200하고 GB200, AMD의 MI325, MI350 이런 주요 제품에서 HBM3 12단이 채택될 것으로 관측 중인데 내년에는 그 HBM이 내년 그 전체 D램 비트 생산량의 10%를 차지를 하고요. D램 그 시장 수익에 대한 HBM 그 기여도는 30%를 초과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이에 따라서 메모리 업체들이 메모리 칩을 적층해서 그 대용량을 구현하는 기술인데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하죠. TSV 이 공정의 이 캐파 확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트렌드포스는 전합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까 삼성은 TSV 생산량을 올해 말 12만 장에서 내년 말에는 40% 증가한 17만 장으로 늘릴 거라고 하네요. 같은 기간 하이닉스 역시 25%의 생산량 증가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업체들이 TSV 공정을 활용하는 HBM 등 그 차세대 D램의 캐파를 더욱 늘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풀이가 되죠. 다만 메모리 업체들의 공격적인 캐파 확대에 따라서 내년에 HBM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트렌드포스가 일부 그 D램의 그 공급업체의 공격적인 TSV 공정의 용량 확장이 내년 HBM의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있어요. 증설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을지는 제품의 성공적인 검증에 달려 있고 HBM의 안정적인 그런 수율 달성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애플과의 그 반독점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그 에픽게임즈가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전선을 넓히네요. 이번 타깃은 삼성과 구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가 30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는데 삼성전자랑 구글을 이 반독점 그 위반으로 미국 연방에 제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픽게임즈는 소송을 통해서 삼성전자한테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의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 오토 블로커라고 한가 봐요. 기기 보안을 위해서 외부 앱 설치를 막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삼성은 지난 7월에 오토 블로커를 기본 활성화 기능으로 변경을 했죠. 이용자가 그 앱 마켓이 아닌 곳에서 앱을 내려받아 가지고 설치하려면 이 기능을 꺼야 한다는 거네요. 에픽게임즈는 오토블로커로 인해서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가 에픽게임즈의 그 앱 마켓인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설치하는 절차가 18단계에서 21단계로 늘어났다고 주장을 하는데 스위니 CEO는 기존에도 설치 웹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의 50%가 에픽게임즈의 스토어 앱 설치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현재 설치 과정으로는 구글 등과 경쟁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에픽게임즈는 삼성전자가 구글의 유도로 오토블로커를 적용한 것으로 보는데 구글이 자체 앱 마켓이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시장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삼성과 공모했다는 주장이에요. 스웨이 CEO는 구글과의 소송 과정에서 구글이 삼성이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돈을 지급한 사실을 파악했다는데 구글은 구글의 다양한 기능을 기본 기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한테 그 80억 달러죠. 80억 달러를 줬다고 합니다. 협력 관계였던 삼성전자랑 소송을 진행하게 돼서 안타깝다. 불법 관행이 지속되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죠. 이렇게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애플 같은 이런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과 반독점 소송을 진행했는데 올해 마무리된 애플과의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10개의 핵심 쟁점 중에 그 9개에 대해서 애플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다만 애플의 그 앱 마켓이죠.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시스템 허용을 불가한다는 방침은 그 반경쟁 행위로 보는 것 같아요. 에픽게임즈에 손을 들어줬고 내부 결제를 강제했다는 이유로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에픽게임즈가 승소하기도 했어요. 에픽게임즈의 반독점 소송은 유럽연합이 디지털 시장법을 도입을 하고 애플이 제3자 앱 마켓이죠. 그걸 허용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지난 3월에 DMA를 전면 시행하고 에픽게임즈는 자체 앱 마켓을 유럽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요. 기의유로 알트스토어 같은 제3자 앱 마켓이 일단은 유럽 앱스토어에 출시됐고 국내 마켓 업체인 원스토어 또한 지난 5월에 유럽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죠.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그 한국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은 해외 빅테크죠. 해외 빅테크를 대상으로 반독점 규제 정책을 일찍 도입한 국가로 꼽히는데 국회는요 21년 8월에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다음 달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죠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보니까 30일에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 관련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네요. 검찰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 기일 진행을 했고 이 회장은 이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죠. 항소심은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지 7개월 만에 열립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1심 판결 후 나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를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반영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어요. 검찰은 형식적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합병거래 착수와 업무상 배임,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주식 전격 매각, 그리고 대금 주주 설명 자료 배포와 공시 등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포, 국민연금 상대 허위 정보 제공 등 10가지 항목이 공소장에 추가되어야 한다 주장을 했네요. 재판부는 방어권 침해 여지가 없어 보인다. 공소장 변경을 허용을 했다고 하네요. 검찰하고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서 찾은 자료 등을 놓고 증거 능력에 대한 공방을 벌여요. 1심에서는 검찰이 이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는데 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검찰은 이에 대해서 관련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됐다.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전체가 절차를 위반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수사보고서만 보더라도 별도의 선별 절차 없이 저장된 파일을 일체 압수했다는 점이 적혀있다. 이 적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맞서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공방이 길어지다 보니 어느 증거가 배제됨으로 인해서 원심 판단에 큰 영향을 받았고 그 원심의 그런 결론이 다르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은 뒤에 당장 고소는 쉽지 않겠지만 나중이라도 그 증거가 있다면 제시해달라 이렇게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초에 예정된 법관 인사전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빨리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